안녕하세요. 수석의 크게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1년도 안 된 이번에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투자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왜 큰 기회야,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주의를 하시고, 삼성이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키운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회사들이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회사도 있다, 이런 것도 있네, 아니면 삼성도 이런 걸 하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고, 저는 이 회사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 추천도 아니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어떤 회사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요 5개 정도 상장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거 외에 삼성의 계열사들이 있겠지만은 삼성의 계열사가 아니면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원익홀딩스, 원익 IPS,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오늘 요 5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9%, 원익홀딩스는 2.3%, 원익 IPS는 3.8%, 동진 세미캠 4.8%, 솔브레인 4.8% 이렇게 들고 있고요.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게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15.9%나 들고 있네요. 저도 요거 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예전에도 요거 이제 관심을 좀 갖고는 있었는데, 요게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멋진 팬시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관심을 껐었어요. 요거를 위에서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런 지분율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9만 2천 주, 이 회사는 딱 1천만 주를 발행을 했나 보네요. 그게 15.92%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런 금형하는 회사예요.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가전을 만들면서, 그게 CE본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금형을 주로 납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몰드 금형이라고 해서 이런 철로 된 금형 찍어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게 소부장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부장이랑은 연관이 크게는 없는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들이 이슈를 받는 거지, 이런 몰드 금형이라든지 그런 가전 조금 삼성이 그렇게 힘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삼성전자 내 사업부에서는. 그거 외에도 이런 프레시전 기어라든지 시트 파츠라든지 뭐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작은 부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냥 소부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뭐 포토레지스트나 뭐 이런 좀 좋아 보이는, 딱 들었을 때 일본에서 주로 납품을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한다라는 느낌은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조금 뒤로 밀어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요거는 조금 옛날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에이테크 솔루션 지분 투자를 단행한 시점은 2009년으로 간다.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밑에 삼성벤처투자라는 투자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VC인데 SVIC 6호와 11호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이때 왜 인수를 했냐?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 내 어떤 사업장에서 금형사업부를 분리해서 만든 회사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즉 삼성전자 내에서 금형을 만들던 회사인데 결국 따로 떼어냈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한때는 아들 같은 회사였겠죠. 처음에는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상장하고 나서 매출액 1,000억까지 올라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보르도 TV랑 크리스탈로즈 TV 같은 게 이슈를 받으면서 그 TV 금형을 만들던 에이테크 솔루션도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LCD TV의 금형 매출이 컸고요. 지금 LCD가 어떻게 됐죠? 삼성, LG, LCD 철수.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의 미래도 조금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좀 빛을 잃어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에이테크 솔루션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갖고 있을 때 지분 가치가 2009년만 하더라도 이게 326억이었어요. 334억까지 최고로 갔다가 2014년에는 에이테크 솔루션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75억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2019년 상반기까지 160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지금은 장부가액이 117억 정도로 잡혀 있네요. 에이테크 솔루션의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세요.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매출액이 그래요. 그냥 여기에서도 만약에 올라와도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냥 매출액이 늘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기대고 있는 매출이 대부분인데, 뭐 이익도 보세요. 41억 적자, 13억 적자, 5억 흑자, 30억 적자, 이런 식으로 이익도 뭐 별로 볼품 없고 매출액도 볼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원익홀딩스인데, 원익홀딩스는 얼마 있다? 2.3%, 장부가액은 96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뭐냐면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및 전자장비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대표이사는 요분이고, 설립은 91년도에 했고,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가스 퓨리파이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스를 순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고, 시스템 배관이라고 하면 공장에 들어가는 배관들, 가스를 이제 내보내고 들어오고 뭐 이런 배관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원익홀딩스는 지주회사지만 사업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가스 퓨리파이어 유닛 제너럴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챔버도 만들고 있고요. 주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커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구체라는 건데, 반도체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재료를 넣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가스 파이프도 만들고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다 보니까 밑에 깔려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을 다 들고 있어요. 원익 IPS라든지 원익 큐브, 그런 것들을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익홀딩스의 같은 그룹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예요. 별도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고 밑에 자회사를 더하지 않은 순수하게 지주회사 위에 있는 모회사만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매출에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단기순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고, 요것도 손실이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업이익 쪽을 많이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준수하게 늘어가고 있네요. 이때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늘렸을 땐 실제 매출액도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 이때쯤이나 뭐 이때쯤에 삼성전자가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회사도 매출액이 다시 뻥튀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밑에 자회사까지 다 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당기순이익 지배만 보시면 되고, 지배 기업의 당기순이익 요거 보시면 되고, 매출액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쭉 늘어가고 있죠. 뭐 4,800억, 5,000억, 4,500억,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있고, 여기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준수하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를 투자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자회사랑 중복적으로 좀 실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모회사보다는 자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편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를 투자를 하시거나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는 밑에 자회사 단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회사를 봐야 되고, 모회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어요. 각각 185만 주 정도, 3.77%에서 7.54%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익 IPS가 원익 테라세미콘이랑 원익 IPS랑 합병을 해서 지금의 원익 IPS가 된 거고, 원익 테라세미콘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로 하던 회사였고,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를 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미니 ALD라는 거는, 요거는 뭐 증착 장비 중에서 원자 단위의 증착 장비를 말을 하는 것. 상당히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를 이해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 처음 보시면 뭐야 이거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 ALD 뭐 다양한 금속 방막 공정을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 증착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증착이라고 하면 뭐 CVD라고 해서 이게 화학 증착 기법인데 원자층 증착 기법은 ALD라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용어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리기엔 좀 양이 많고, 이런 원자 단위, 이게 차세대 기술이에요. 차세대 기술이란 것만 또 알고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에도 한번 볼까요? TFT 공장 장비를 갖고 있고,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에서 백플레인 기판 제조를 위한 열처리 공정, 열처리가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런 것도 갖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도 이게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 수 있고, 아몰레드는 아시죠? AMOLED Rigid Flexible Display 제조 공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고온 열처리를 주로 한다는 회사네요. PCVD 뭐 이런 것도 화학 증착 기법을 해가지고 OLED에 최적화된 광학 투과열과 방막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자기네들 장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라 쪽에도 하고 있는데 요즘 태양광에는 사실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죠, 사람들이. 요 세미컨덕터랑 디스플레이 쪽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원익홀딩스는 지금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었어요. 17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어요. 18년에도 1000억이 넘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950억, 거의 870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실적을 냈던 회사고, 2019년에는 6,7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410억, 당기순이익이 430억이고 2020년에는 1조 매출을 찍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ALD 원자층 뭐 증착, 원자 단위에 이제 증착을 하는 그 장비랑 CVD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600억, 당기순이익이 1,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021년에 더 크죠. 근데 이게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반도체 투자도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죠. 별도나 연결이나 지금 실적이 비슷하다는 거는 얘는 그냥 별도나 연결이나 아무거나 재무제표를 봐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자회사가 크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봐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지분율이 4.8%를 들고 있어요. 이게 소부장 업체들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원익 IPS나 원익홀딩스 이런 회사들보다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렌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은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에 최초 투자한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여기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 소부장 탈일본 가속 페달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바로 전 단계인 IRF 그 불화아르곤이라는 그 포토레지스트를 실제로 얘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UV 포토레지스트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우섭 동진세미캠 회장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근데 좀 시간을 갖고 봐달래요. 지금 당장에 해결되는 거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게 지금 동진세미캠의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반도체 쪽에도 지금 들어가는 게 나오죠. 어떤 게 만들고 있냐, 포토레지스트란 특정한 파장의 빛의 반응.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면 여기 뭐 깎아내야 되는데 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깎일 수 있게 막 받아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신너라고 하면 웨이퍼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뭐 CMP 슬러리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기계적으로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웨이퍼를 살살살살 깎아가지고 화학적 연마, 물리적 연마 뭐 이렇게 있는데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반사 방지막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하드 마스크라고 해서
반도체는 회로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엣지라고 하면 깎아내는 공정이거든요. 그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만으로는 마스크 역할이, 마스크라고 하면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찍어낼 때 도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엣지 마스킹 재료로서 도입된 거다. 어쨌거나 이거를 잘 모르시면 그냥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를 많이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만 좀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UV용 포토레지스트인데 EUV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거기에 관련된 재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매출액도 평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에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때 2017년에 투자를 하고 나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죠. 아무래도 자기가 지분을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기술적으로 이런 거 밀어주는 것도 있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불화 아르곤 그쪽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얘네가 개발을 할 수 있게 장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동진세미캠에 투자했을 때랑 똑같아요. 2017년 10월이고 솔브레인은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초고순도 12.9 99.9999999가 12개 있는 이런 순도가 굉장히 높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근데 솔브레인이 요거를 개발을 하고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솔브레인이 탈일본 소부장 업체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주가도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런 전염병 사태가 돌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실적은 굉장히 탄탄해요. 일본이 그때 했던 짓이 뭐냐면 2019년 8월에 딱 봤을 때 이게 수출을 딱 규제를 했는데 얘네가 솔브레인이 개발을 하고 양산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출 재개 쫄았죠. 쫄아가지고 빨리 이거 다시 수출해 임마 이래가지고 얘네가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도 보시면 여기 사업 영역에 들어오면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2차전지 재료, 전자 재료, 바이오 헬스케어 되게 좋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굉장한데? 라는 이런 느낌의 재료들을 많이 팔고 있죠. 이게 화학 증착, 원자 증착 관련한 재료를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제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료를 팔고 있죠. 거기다가 이것만 있냐? 엣지 클리닝 쪽에도 재료를 팔고 있고 이쪽도 팔고 있고,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재료 사업도 하고 있고 2차전지 재료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도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매출액이 굉장히 단단해요. 6천억 정도 2015년에 팔다가 지금은 이제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넘었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상당히 많은 다 품종의 재료를 팔다 보면 이게 매출액도 탄탄하고 영업이익도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 하나에만 의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래처에서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그 재료를 안 쓰게 되면 이 회사가 완전히 꺾일 수도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재료들을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도 높을 거고 품질도 좋다 보니까 1조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1,7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17%가 넘죠. 당기순이익률도 약 한 1.5% 정도 상당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동진세미캠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2017년에 같이 투자를 하게 됐겠죠. 우리나라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 중에 동진세미캠이랑 솔브레인이 가장 좀 괜찮아 보이네 라는 생각으로 아마 투자를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소재 부품 장비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알 수 있었지 않나 합니다.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둘 다 좋은 회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조금 옛날 사업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원익홀딩스나 원익IPS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장비죠.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원익홀딩스랑 원익IPS는 장비 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재나 부품은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완전 외부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실리콘밸리나 유럽이나 이런 데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5% 지분, 5%보다 좀 적은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도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나중에 혹시나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회사들도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서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게 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조금 수요가 모자라거나 투자가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길게 정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그게였습니다.